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우리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뱉어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신용을 잃은 말, 나의 이익만을 위한 말은 소인배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인격의 거울이자 신뢰의 척도인 말의 신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데 말을 사용합니다. 나와 다르면 선부터 긋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하고 토론하며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매장에서 손님을 돈으로 본다면 그 말투에는 오직 이해관계만 남겠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공손함과 환대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장의 목소리는 누구의 가슴에도 닿지 않습니다. 약속을 천건같이 여기고 말은 천천히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실천하는 사장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의 신중함은 고집이 아닙니다. 상황을 넓게 바라보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주문은 무조건 키오스크로 하세요. 라고 딱딱하게 선을 긋기보다 여유가 있을 땐 직접 주문을 받으며 손님의 안부를 묻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인사와 원두 이야기, 화제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손님과 소통하십시오.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로만 지적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은 교육 영상을 만들어 스스로 이해하게 돕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말에는 마음과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을 담는다면 그 어떤 말도 힘을 갖게 됩니다. 언행의 품격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욕 눌어언 이민어행.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화의부동이라 하여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무작정 동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말이 지혜를 강조하신 것이죠. 서희의 외교 승리도 상대의 우중을 깊이 살피고 국제 정세를 통찰한 준비된 말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품격을 갖추기 위해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오늘 나의 말은 어떠했는가?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경청은 가장 신중한 대화법입니다.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실천이 따르는 말에는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오늘 가벼운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신중한 말로 용기를 주었습니까? 진심을 담은 말은 세상을 바꿉니다. 원두의 향이 공간 전체를 채우듯 여러분의 신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매장과 인생을 향기롭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7. 위험한 지형 6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범지유절간, 천정, 철뇌, 철라,
처남, 천극, 필극거지, 물근야, 오원지, 적근지, 오영지, 적배지. 무릇 땅에는 적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 우물 같은 분지, 감옥 같은 지형, 밀림 같은 숲, 함정 같은 늪지대, 땅이 갈라진 험한 골짜기가 있으니 반드시 신속히 떠나야지 접근하지 말라. 나는 멀리 벗어나고 적은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며 나는 마주보고 적은 등지게 하라. 6가지 위험한 지형을 제시하면서 그런 지역은 머물거나 가까이 가서는 불리하니 속히 벗어나라는 뜻이다. 원문의 절간에 대해 매호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앞뒤가 험준하여 그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며 물이 깊은 지형이 절간이다. 그렇다면 앞뒤가 절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을 가리킨다. 전면에 물이 흐르는데 깊어 건너갈 수 없으니 무척이나 위험한 지형이다. 군대가 이런 곳으로 접어들었다면 속히 벗어나라는 것이다. 원문의 천정에 대해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면이 험준하고 골짜기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면이 높고 중앙이 낮은 지형이 천정이다. 두목은 군참의 해설을 인용했다. 지세가 낮고 움푹 들어간 큰 물이 모이는 지형을 천정이라 한다. 그렇다면 사면이 높고 중앙이 낮아 가운데에 물이 있는 지형이니 우물처럼 생긴 험준한 분지인 것이다. 원문의 천례에 대해 외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산면이 험준하여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오기는 어려운 곳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깊은 산을 지나갈 때 마치 새장 속에 갇히는 듯하여 천례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냇물이 흐르는 계곡이 비좁아 인적이 끊겼으니 천례라 한다. 매우신 조조 두목의 해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11가주 손자교리에는 매우신의 해설을 기준으로 보았다. 천례는 천연적인 감옥이라는 뜻이니 삼면이 둘러싸였고 한 면은 열려 있어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힘든 지형이다. 원문의 천리에 대해 매우신은 이렇게 해설했다. 초목이 깊이 우거져 칼과 활을 사용하기 힘든 곳이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서 행동하기 힘든 지형을 가리킨다. 움직이기도 힘들기에 칼과 창을 휘두르기도 어렵고 활주를 당겨 화살을 쏘기도 힘들다. 골프를 칠 때 골프공이 숲에 떨어지면 프로 선수도 골프채를 휘두르지 못할 절절매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마치 그물에 걸린 듯 활동하기 힘든 지형을 가리킨다. 원문의 천함에 대해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지대가 낮고 질퍽하여 정거와 기마병이 통과할 수 없는 곳이다. 지세가 낮은 늪지대가 진흙탕처럼 펼쳐져 지형은 무거운 수레나 말이 통과하기 힘들어 마치 천연의 함정 같기에 천함이라 한다. 원문의 천극에 대해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두 산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이길이 좁고 노면이 나쁜 곳이다. 명승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양쪽 상등성이가 바짝 붙은 지형이 있다. 그 사이길 통로에서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이 한 가닥 실로 보여 흔히 일선철이라 부른다. 여름에 가면 시원하기도 하여 모두들 즐거워한다. 그저 놀러간 길이니까 행복하지. 만일 행군이면 불행해진다. 반드시 신속히 떠나야지 접근하지 말라. 위와 같은 6가지 지형을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벗어나야지. 그런 곳에 머물렀다가는 공경에 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처럼 불리한 지형을 적에게 안기면 그만큼 나는 유리해진다. 나는 멀리 벗어나고 적은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며 나는 마주보고 적은 등지게 하라. 나는 위험한 지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고 그 대신 적을 그런 지형으로 유도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런 지형 근처에서 적과 교전이 벌어졌다면 최대한 나는 그런 지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적은 등지고 있어야 나에게 유리하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행군하고 주둔하고 교전할 때 6가지 위험한 지형을 항상 멀리해야 한다. 적을 그런 위험한 지형에 접근하거나 등지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맞이할 영은 그쪽을 마주 본다는 뜻이다. 등질배는 그쪽을 등지다는 뜻이다. 6가지 위험한 지형을 내가 멀리하거나 마주보고 있으면 나는 행동이 자유롭다. 적이 6가지 위험한 지형에 접근하거나 등지고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므로 나는 유리하고 적은 불편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지휘하는 관건은 서둘러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는 데 있다. 만약 위와 같은 6가지 위험한 지형을 만나게 되면 아군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멀리 벗어나 적을 기다리고 최대한 적을 그런 지형으로 몰아넣거나 들어가도록 유인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좋은 자리와 좋은 위치에서 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아하고 원하는 곳이기에 그만큼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알고 있다면 그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움직이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손님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지 그 생각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